경찰이 공천 뇌물 1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선호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오늘 신청했습니다.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록이 공개된 지 38일 만에야 수사 결과를 내놓은 건데 정작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아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1억 원 전세자금 받으신 거 인정하십니까? 영장 선고되면 부채부탁권 포기하실 의향 있습니까? 삶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켜왔다. 무죄를 확신하더니 수사기관에서조차 무죄를 입증하지 못한 셈이 됐습니다. 자, 이건 이제 법적인 부분이어가지고 제가 윤기찬 변호사님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배임수재중재 이건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만 형량이 높은 뇌물죄가 빠졌습니다. 다음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를 경찰 쪽에 물어봤더니 판례를 검토해봤더니 정당 공천은 자발적인 조직 내부 의사결정이다. 그래서 뇌물죄 구성 요건 공무가 아니라 당무이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 이 경찰 답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자, 바로 이제 전문가인 윤기찬 변호사에게 여쭤보죠. 그러면 앞으로 공천 관련해가지고 돈 건네면 다 뇌물 안 되는 거예요? 판례가 아직까지는 그런 기조를 갖고 있었고요. 아마 경찰 입장에서도 검찰과 협의를 했을 겁니다. 법률 적용 관련해서. 근데 어쨌든 정확한 용어는 아직까지는 뇌물죄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이고, 물론 이걸 처음에 압수수색할 때는 아마 뇌물죄도 넣었던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보통 보면 뇌물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돈 등 뇌물을 준 경우에 뇌물죄가 되는 거예요. 대가관계에 있는. 그런데 정당의 공천이라는 것은 공직자 후보 추천입니다. 따라서 정당이 정당의 기능을 공직자 후보 추천을 통해서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공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적인 기능이지만 공무원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통상 저 부분은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업무방해죄나 아니면 배임수증죄죄를 적용합니다. 예컨대 공천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타인인 공천관리위원회의 업무를 강선호 위원 등이 공천관리위원이었거든요. 네. 그걸 수행함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저렇게 배임에 나간 경우, 저럴 때는 배임수증죄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판단을 받을 때는 형량에서는 상당히 엄한 판단을 받아요. 물론 저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법정형이 5년 이하지만 네. 실제로다가는 상당히 중한 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추후에 만약에 더 발전돼서 뭔가가 더 거기에 가미가 돼 있다 그러면 뇌물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지만 저 공천 관련해서 돈 받은 것만 놓고 보면 저렇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좀 약간 의아한 부분이 네. 저게 저기가 없어요. 공직선거법이 없단 말이에요. 공직선거법에 보면 공직자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이 부분도 있거든요. 공직자 후보 추천과 관련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돼요. 네. 그래서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은 이제 공무원이 돈을 받았으니까 청탁금지법 위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 수행에 있어서 부당한 청탁받고 이렇게 한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은 형량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5년 이하입니다. 5년 이하입니까? 그러나 이 법 적용은 다 넣어야 되는 게 맞아서 개인적으로 보면 그거 하나가 왜 빠졌는지가 좀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당의 공천은 공무가 아니라 당무다. 그래서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 법이 그렇다는 겁니까? 참 납득은 잘 안 됩니다.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라는 아주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경찰이 늑장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과 함께 38일 만에 내놓은 결과가 뇌물죄가 아니라니 봐주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그럼 저도 살려주세요. 자, 살려달라. 이 녹취가 가장 먼저 정말 핵심적인 물증이죠. 김정욱 특보님. 김경 씨의 출국 금지를 안 해가지고 증거 인멸
우려를 자초했고 경찰이 무엇보다 압수수색 영장이에요. 두 사람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죄가 적용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종 수사 결과에선 뇌물죄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형량 낮은 걸로 좀 봐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나 봅니다. 글쎄요, 뭐 저는 일단은 이게 최종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최종은 아니다. 예, 경찰이 일단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고요. 이 영장의 청구 주체는 또 검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범죄 혐의점들을 기술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소 단계에 이르렀을 때 공소장을 또 어떻게 구성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찰에서도 지금 뇌물죄 여부라든가 또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뭐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선법 위반의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이 뇌물죄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어떤 중형이 예상되고 또 이런 공직을 매각매직하는 것처럼 돈을 금품을 통해서 수수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 공직 후보를 추천하는 이런 과정들이 중형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이 뇌물죄가 그 추가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또 중형보다는 가벼운 형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우려 때문에 말씀이 나오는 거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 당시 이 강선우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었고, 그렇죠. 또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그 당시에도 서울시의원이었습니다. 비례대표의 시의원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직의 중요성이라든가 또 공직의 의미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재판부에서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참고해서 형을 선고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종적으로 공소장을 구성하는 과정까지 좀 전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마디만 더 붙이면 예. 이 두 분이 지금 여전히 본인들의 죄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진실 규명이 과연 어떻게 된 것이냐, 그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 속에서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경찰이 조금 더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규명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도 일정하게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